동생들 안녕, 영규영이야. 항사 태민이 근현대사편 청일전쟁 이후의 상황 살펴볼게. 자, 오늘도 옆에는 과외하는 친구, 포켓몬 친구 와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퍽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질퍽이님 환영의 박수. 지난번에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청일전쟁 이후의 상황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 출제 포인트는 바로 삼국간섭이야. 이 삼국간섭 전과 후의 전개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자, 그리고 바로 또 아간파천이지. 이 아간파천 또 전과 후의 전개 과정이 매우 중요해. 그래서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사건의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이해하면 좋겠어.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 자, 우리 질퍽이님. 네. 1차 갑오개혁이 진행되는 중에 동학농민운동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 잠깐만, 내가 반말했었나 존댓말했었나? 둘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반말할게 난. 네, 알겠습니다. 원래 반말하는 방식이어가지고 네. 동생들한테 알려주는 방식이니까. 네. 이 동학농민운동이 다 진압이 되었어. 그 2차 농민복위 중에 아주 치열했던 전투가 있었지? 네. 뭐였었지? 공주우금치 전투입니다. 그렇지. 그 공주금치 전투를 일본이 다 진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갑오개혁을 강요했었어. 자, 2차 갑오개혁이 진행되는 중에 청일전쟁도 1895년 4월 달에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된 거야. 자, 일본이 승리해서 맺은 조약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인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얻었던 땅이 뭐라고? 랴오둥 반도입니다. 그렇지.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차지했었는데 이것만큼은 다시 청한테 돌려주라라고 얘기했던 나라가 있었어. 그 나라가 러도프 삼국입니다. 그렇지. 러시아가 주도했고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참여해서 랴오둥 반도를 다시 청한테 돌려주도록 하였었지. 자, 일본은 세 나라하고 싸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자, 그래서 이 삼국간섭이 성공을 거두게 되는 상황이지. 자, 어쨌든 시모노세키 조약은 그 밖에도 이 청으로부터 많은 배상금을 얻었고 타이완 지역을 얻었던 것인데, 특히 이때 이 청나라로부터 받았던 그 배상금은 일본의 바로 경제력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 일본의 산업화에 큰 도움이 됐다는 얘기인 거지. 자, 이제 그 삼국간섭 이후의 상황을 살펴볼게요. 이게 출제 민도가 매우 높아. 자, 삼국간섭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일본이랑 싸우지 않았지만 한반도에서는 누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야? 러시아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그렇지. 그래서 왕비는 러시아 세력을 내각에 포진시켰어. 네. 베베르 이완용, 이범진 같은 칠러 세력들을 왕비 민씨가 내각에 포진시켰기 때문에 당시 이 칠러 내각이 나오게 되자 아주 친일적인 이 사람은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었었지. 이 사람이 누구였지? 박영효입니다. 그렇지. 박영효가 왕비를 또 시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라고 해서 또 일본으로 망명 갔던 사건이었지. 당시 칠러 내각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자, 일본이 나서게 되는 거야. 일본은 이런 칠러 내각이 나오게 되자 러시아가 싸우는 방법도 있겠고 또 러시아를 끌어들였던 왕비를 죽이는 방법도 있었어. 이 두 방법 중에 뭘 택했지? 을미사변입니다. 그렇지. 네.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이었지. 여우 사냥작전이라고도 하고. 네, 맞습니다. 당시 이 을미사변 과정에선 일본의 낭인들도 많았지만 일본의 자객들이야. 근데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군대도 참여했다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지. 그 우리나라의 군대가 훈련대입니다. 그렇지. 훈련대도 참여했었던 비극적인 사건, 경복궁 오코르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어. 자, 이 과정에서 명성황후도 시해됐지만 명성황후를 지키고자 했었던 홍계운, 이경직 이런 분들도 피살당했었어. 이들을 기리기 위한 재단이 바로 1900년에 만들어졌어. 이름이 장충단입니다. 그렇지.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장충단, 을미사변 이모군란으로 죽은 바로 충신 열사들을 제사 지내는 재단이라 볼 수 있겠어. 자,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식 개혁 강요가 되겠지. 그래서 무슨 개혁이야? 을미개혁입니다. 그치. 을미개혁이 단행되었었고, 고종은 끊임없이 일본의 위협을 느꼈고,
그래서 고종은 일본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된 것이었어. 그래서 먼저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하려다가 실패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지? 춘생문입니다. 춘생문 사건 실패했었고 그 이후에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네.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였어. 자,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때 을미의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은 또 그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신없었기 때문이었지.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 성공했어. 이걸 뭐라고 하지?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아관파천. 1896년이 되겠어. 자, 특히 러시아 공사는 피신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이권을 많이 가져가게 되었고 뭐 곳간이 완전 주인이 없으니까 다 털리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가부일미개혁은 이제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가부일미개혁을 주동했던 그런 주동자들은 숙청당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어. 당시 백성들은 가부일미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좋아 나빠? 나빠요. 매우 나빴기 때문에 김홍집, 어윤중 같은 이자들을 다 백성들에 의해서 숙청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결국에는 아관파천 이후에 당시 이 을미개혁 중에 당시 굉장히 양반 유생들이 반발했던 단발령. 자, 을미개혁의 단발령. 이거는 이제 철회되었었고. 자, 단발령이 철회되면서 또 을미의병도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고종이 을미의병 해산 권고를 내렸었고. 자, 그리고 2차 가보개혁 때 23부였던 것인데 이게 다시 13도로 환원되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2차 가보개혁 때 당시 폐지되었던 의정부는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이 아관파천을 주도했던 춘생문 사건, 그 다음에 아관파천, 그 다음에 독립협회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있었어. 친미 칠러 인사들로 구성이 되었었지. 자, 그들을 뭐라고 했어? 정동구락부라고 합니다. 그렇지. 정동은 자 바로 이제 그 서대문 인근인데 여기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던 곳이고 이 곳에서 친미 칠러 인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정동구락부고 이 정동구락부 세력들이 춘생문 사건, 아관파천, 독립협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주도하고 있었다라고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아관파천 이후에 당시 이제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너무나 심화된 상태에서 미국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었지. 이 사람이 신문을 만들었어. 자, 미국에서 돌아왔던 이 사람이 누구였지? 서재필입니다. 서재필이 만든 신문은 독립신문입니다. 그렇지. 서재필이 독립신문 만들어내고 바탕으로 시민단체 만들었어. 그 시민단체 이름은 독립협회입니다. 아, 이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이 독립협회는 민간 계몽단체, 시민단체라 볼 수 있고 이 입헌 군주제를 지향하는 것이었고 절대 공화정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고 자, 결국에는 고종이 궁궐로 돌아와야만 자, 결국에는 이권 침탈은 중단될 거라 봤기 때문에 고종 환궁을 끊임없이 요구했었던 것이었고 또 계몽운동 차원에서 성금을 모금해서 독립문을 만들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자, 독립협회와 관련된 조직이 있어. 그 조직은 협성회라고 했고 또 독립협회의 기관지의 명칭은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라고 했다는 것도 살짝 참고를 알아두도록 하고 자, 그리고 아관파천 이후에는 러시아, 일본이 당시 세력 균형의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 두 가지가 바로 베베르 고무라 각서 로마노프 4년 협정이 되겠어. 자, 이때는 러시아, 일본의 자, 이 거의 세력 균형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협상을 맺었던 것이었고 이런 협상 때문에 결국에는 고종은 환궁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도 일본도 서로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야. 즉 고종이 환궁하게 된 계기는 이 국제적으로는 러일 협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도 살짝 알아두면 좋겠고 자, 또 1896년에는 자, 당시 최초의 민간은행 조선은행이 만들어지기도 했었고 조선은행 그리고 가보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호적에 신분 대신 직업을 기재하는 것도 1896년이라는 것도 살짝 참고해서 알아두면 좋겠다. 자, 이렇게 봤고 자, 관련된 기출 선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 자, 먼저 삼국 간섭 이후의 상황인데 삼국 간섭 이후의 상황으로 자, 이 선지로 나왔던 기출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볼게. 박영효는 반역 음모가 발각되어 다시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낭인과 군대를 앞세워 궁중을 침범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하였다. 을미사변 말하는 거지. 네.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 악어한파 전이지. 자, 그래서 삼국간섭 이후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이렇게 확인해 보았어. 자, 이렇게 기출문장까지 확인해 봤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